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대한민국 데이터 센터 핵심 기업이죠. KINX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KINX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KINX가 상장한 뒤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이 엉망으로 나왔다거나 혹은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성장이 끝났다거나 이런 식의 노이즈가 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정반대예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숫자만 봤을 때는 어닝 쇼크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KNX의 그런 실적의 성장성이 그냥 가파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KNX는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우리 텔레그램방에서도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저 역시나 다시 최근에 매수를 들어가서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때 영상 찍어드렸어요. 대략 한 일주일 전쯤에 8일 전에 찍어드렸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 숨겨진 대장주, 올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데이터센터 핵심 기업 KINX,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에 주가는 74,100원이었어요. 74,1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던데, 현재 주가는 대략 한 87,000원이죠. 약 10% 가까이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최근에 매수를 다시 들어갔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럼 오늘 이런 식으로 실적이 숫자 봤을 때는 딱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권에서 제외시켜야 되느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부터 시장의 관심을 받을 차례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실적의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KNX의 연간 매출이 1,389억 원으로 사실 작년보다,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도의 실적이 더 올라왔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10% 줄었고요. 순이익이 30% 감소하면서 사실 숫자만 봤을 때는 딱히 좋지 않은 그런 실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4분기 실적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사실 과천 데이터 센터를 완공시킴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라던가 혹은 증설에 따른 그런 비용이라던가 캐펙스 비용이라던가 인력 채용 비용 혹은 전기료 상승에 따른 그런 유틸리티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사실 비용 면에서 상당한 그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 해가 바로 작년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420억 정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핵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용이 증가할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자,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사이클에 왔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봐야 되냐, 단기수를 봐야 되냐? 일단 매출을 먼저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적자가 지속되면서, 적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이거 끝난 게 아니냐,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을 때에도 제가 조선 슈퍼사이클하고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 증대예요. 비용이 증가할 때는 영업이라던가 단기순이익이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출의 성장성을 보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를 꾸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KNX는 역시나 매출이 30% 이상 급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60억, 순이익도 72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참고로 과천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컨센서스를 더 상회했다는 것은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보다, 시장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과천센터의 정상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제가 컨센서스와 지금 현재 나타났던 그런 실적을 좀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자,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368억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나오니까 420억 정도 나왔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도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는 42억, 단기순이익이 31억이었는데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60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72억으로 단기순이익은 컨센서스보다 100% 이상 더 잘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최근에 있었던 KNX의 그런 대형 계약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화가 진행됨으로써 임대 사용료뿐만 아니라 회사 사용료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KNX가 연간 매출이 25%에 해당하는 300억 정도의 그런 대형 계약이 있었죠. 참고로 과천센터가 지어지면서 가능했었던 그런 계약이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KNX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본다면 도곡이라던가 혹은 가산,
뭐 판교라던가 분당 이런 쪽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뭐 평촌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부를 합한 것보다 이번에 새로 지어지는 과천의 데이터 센터가 더 큽니다. 심지어 과천 데이터 센터는 KNX가 임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땅도 사고 개발을 해서 본인 건물이에요. 본인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시장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데이터 센터들은 임대료가 따로 나갔어요. 도곡 혹은 뭐 다른 뭐 한 군데 정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임대를 해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과천 데이터센터는 임대가 아니라 자신것 자사죠. 따라서 이쪽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KNX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가동률 80%까지 이제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매출액 기준으로 400억 이상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예요.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연간 400억 별로 안 큰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기업의 연간 실적이 1,2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한 1,3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 매출액이 400억 추가해봤자 영업이익이 얼마나 크게 올라오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게 임대 매출만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NX는 임대료 매출뿐만 아니라 회전 사용료에 따른 매출도 있습니다. 오히려 회전 사용료의 매출이 임대 매출보다 2배 이상 더 커요. 이에 따라서 임대 매출만 400억이라는 것은 만약에 임대 매출에 따라서 회사 사용료도 그 전에 데이터 센터만큼 받게 된다면은 최소 800억 이상이 매출에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1,200억 정도가 매출에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KNX 측에서는 임대 매출만 공시를 하고 왜 회선 사용료에 대한 매출을 공시 안 했느냐? 왜냐하면 회선 사용료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선에 대한 사용료는 데이터 트래픽만큼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핸드폰을 쓸 때 데이터 사용료만큼 데이터가 나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트래픽이 나오는 만큼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아예 빼버린 거예요. 빼고 임대 매출만 4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번 4분기부터 벌써부터 한 100%가량 당기순이익률 100%가량을 상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형태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컨센서스는 회사 사용료에 대한 그런 매출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발표하는 것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절대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트래픽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KINX에 대한 실적과 수요 정도가 꽤나 커지는 것인데 데이터의 사용량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부터 뭐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싸이월드처럼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동영상이라던가 이제는 AI를 통해서 LLM 혹은 이미지 생성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혹은 UAM 혹은 메타버스, VR, AR 혹은 이제 AI 전용 기기까지 생긴다고 하죠. 뭐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데이터의 트래픽량이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회전의 사용량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역시나 가파르게 그리고 장기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해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수도권에 몰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수도권에 몰리느냐? 데이터의 초저지연이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KINX는 데이터 센터 전부를 수도권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도곡부터 시작해서 가산, 판교, 분당 그리고 평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과천까지 더해져서 100% 데이터 센터 100% 수도권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각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이고 따라서 KNX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임대 사용료, 그러니까 서버 렉 사용료와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회전 사용료를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쉽게 말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인구 안에서 핵심지에다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와 그냥 유사한 사업 비즈니스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트래픽이 가면 갈수록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KNX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도 매년 계약마다 1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이 매년 계약 시즌마다 임대 사용료를 올려받음으로써 꾸준하게 성장을 했던 기업이지만 과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작년에 완공이 되었고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 실적 기준이
영업이익이 245억 원, 당기순이익이 19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당기순이익은 25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3,600억이죠. PR 기준으로는 15 정도, 한 13 정도가 PR 기준으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forward PR인데 이 정도는 고평가냐 저평가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PR이 보통은 80 정도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수요량과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데이터에 대한 그런 사용량은 그리고 데이터의 증가량은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PR이 80 정도 받고 있어요. 근데 KNX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국내 한정 기업이라고 할지언정 결국 PR이 13 정도 받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 이루어질 성장성 대비했을 때는 저는 고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수와 수출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수냐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실적 성장 그 자체예요. 내수 기업이라고 할지언정 실적 성장이 크면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수 기업들이 실적 성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거기서 거기라는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실적 성장이 좀 빠르게 일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KNX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도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내수 한정 기업이라고 할지언정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그리고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뭐 일단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고 주요 저항 라인을 간신히 그러니까 절묘하게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변곡점이 만들어졌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저는 우리 멤버분들께 한 달에 42,000원이면 이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당연히 추가 매수할 때에도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저는 이 KNX가 이쪽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IDC,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가속화가 이제 KNX를 마무리 지으면서 수도권에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KNX 같은 경우는 수요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코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소규모 기업들을 주로 받음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에서는 에키닉스가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보통 지방에 있는 혹은 입지적으로 별로 안 좋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대형 고객사를 하나 딱 구매하면은 끝이에요. 대형 고객을 본인들이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안 좋은 데이터 센터는 수요가 그만큼 크지가 않은 것이고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그러니까 대형 고객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형 고객사들 여러 명 받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사가게 되는 고객사한테는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NX 같은 경우는 에키닉스와 마찬가지로 워낙에 입지적으로 좋은 곳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의 수익적 가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자들을 주로 받으면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업도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인수하면서 당연히 이에 따른 비용도 증가를 했어요. 따라서 작년 2분기, 3분기 실적이 특히나 안 좋았던 것은 일단은 과천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시키면서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캐패스 비용이 급증했던 것도 있고요.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자회사를 이제 이 관계사의 지분을 또 인수를 하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런 식의 실적이 부침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인데 인수도 다 끝났죠. 지분 인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노이즈도 역시나 없을 것이고 지분을 인수한 기업이 SP소프트입니다. SP소프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단독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기업이고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에 얼마 없는 그런 실적을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도 주가가 꽤나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11.57%의 급등을 보였던 만큼 사실 이쪽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저는 작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KNX와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SP 소프트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작년 2분기, 3분기는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비용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올해부터는 다시금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가장 쉽게 KNX는 가장 핵심만 딱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임대 서비스
서비스, 공간 임대 서비스와 회선 사용료를 받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딱 핵심이에요. 공간 사용료와 회선 사용료를 받는 기업이고 따라서 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리고 이번에 과천센터가 지어졌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커졌죠. 기존의 서버 렉수가 한 1,800개 정도 됐어요. 근데 과천센터 하나만 2,000개에서 2,400개가 서버 렉스를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사용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매출액보다도 2배 정도는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실적의 퀀텀 점프가 최소한 2년 동안 꾸준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계좌를 좀 인증해 주셨는데 팔란티어가 수익률이 1000%가 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는 뭐 예전에 큰 비전을 투자를 했었다가 전부 다 매도했죠.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분은 제가 수익 실현할 때도 꾸준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필사단 이제 멤버 첫 강의 때 이 수익 극대화 그러니까 추세가 이어지는 한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데 이분이 필사단 멤버이십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도 상위 2.5% 안에 드는 분이고 실력이 굉장히 일취월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사단 모든 커리큘럼은 다 끝내신 분이고요. 현재는 필승 이제 스터디에 있으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상위 2.5%의 그런 이제는 거의 실력자 반열에 올라오신 분이라고 보고 있고 수익률도 뭐 팔란티어로 10% 정도 냈으니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타일로 꾸준하게 정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재는 들고 있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은 맞지만 이분은 제가 매도할 때에도 매도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매도할 때도 매도하지는 않은 겁니다.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도 이제 매도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의 그런 스타일을 갖춰가고 계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도곡과 뭐 아니면 가상이라던가 분당 이런 쪽에 주로 가지고 있던 서버 렉수가 1,800개였는데 이게 과천만 2,000개 이상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출액이 한 충분히 2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브렉스만 보더라도 2배 이상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200억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과천센터의 그런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찼을 때에는 2,4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기 순이익도 269억에서 500억 이상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266억에서 500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동안 임대료가 올라오고 회사 상용료가 올라가는 것도 염두를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빵원이라고 했을 때에도 이 정도의 그런 실적 성장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 3,600억이라는 시가총액은 제가 봤을 때는 딱히 고평가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케네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매수를 했죠. 당연히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고 백목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어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좀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가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KNS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작년에 이제 과천센터로 인해서 역성장이 한번 나온 걸 제외하고서는 단 한 번의 역성장이 없었습니다. 매년 10% 이상, 20% 이상 이런 식으로 성장을 꾸준하게 해왔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식의 성장성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대선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저는 꾸준하게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데이터센터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필요하지? 아파트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데 왜 굳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어야 될까?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초저지연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속도가 잠깐 느려지든 아니면 렉이 좀 걸리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렉 걸린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데이터가 지연이 되면서 오류가 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엄청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와 가장 밀접한 곳에 데이터센터가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뭐냐면 민원 문제가 꾸준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에 데이터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이 민원 문제가 꾸준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문제, 심지어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이 전력 문제가 부딪히면서 계속적으로 늦춰지고 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력망
혹은 민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은 수도권의 대규모 공장,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 수도권의 전부 데이터 센터 전부를 가지고 있는 KNX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대부분은 다 이제 주요 거점 도시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이제 지방에 시골에 짓는 데이터 센터는 이제 고객용이 아니라 본인들 훈련용이에요. 훈련용. 그러니까 본인들이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추론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본인들만 쓰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해외에서는 시골에 지어지는 것이고, 역시나 거점마다 지어진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의 인구 밀집 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수혜 정도, 수도권 데이터 센터의 가치 증가는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 이제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나면서 서버가 다 끊겼었죠. 그 당시에 자영업자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제가 안 돼서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발의가 됐어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서브로 하나 더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A만 운영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화재가 나면서 A가 박살이 났을 경우에는 서버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버로 B를 하나 더 운영해라. 그러니까 A만 운영해도 충분한데 B까지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규제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한번 KNS의 그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온 기업들은 대부분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오더라도 그 올라온 비용을 내면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꾸준하게 실제 성장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과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 만큼 올해는 다시금 성장 가도를 그려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6년 내년까지는 매출의 기준으로 한 2020년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배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데이터 트래픽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KINX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INX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감으로써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기쁨도 하게 혹은 필승사단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사단 멤버 9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선착순 4명만 더 받고 마감 지을 거예요. 선착순 4분 더 받고 필사단 멤버 9기 모집은 마감 짓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자, 필사단은 제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도제식으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